자, 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국내 2차전지 소재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P/E 레시오가 중국의 2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좀 과열됐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 탑 10 종목들을 봤더니 1년 사이에 이 10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이 36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2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당연히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고 있고, 제 생각도 좀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이왕이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더라도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플러스로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요. 한국과 중국의 상승률을 비교했는데 이 가로 안의 값이 9월 이후의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 날짜가 9월 이후부터 약 2달이 조금 안 되는 사이에 한국은 28%나 올랐다. 그 다음에 중국은 2%밖에 안 올랐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P/E 레시오가 중국이 저렴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이나 중국이나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한국은 비싸다, 중국은 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한국이 중국보다 P/E 레시오가 높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한국이 중국보다 더 높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P/E 레이셔가 더 높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굉장히 둘 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2차전지 소재주들을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업체로 갈아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중국 관련 2차전지 종목들을 좀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건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서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를 추가해 줬습니다. 뭐 구성 종목을 보면요,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ETF도 보유 종목 상위권에 있고, 감펑 리튬이나 BYD,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 국내 ETF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달부터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공유해 드렸었잖아요. 지금 보시는 계좌가 제 연금저축 계좌에서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데요, 인도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좀 담았고요, 미국 나스닥 바이오도 좀 담았고, 국내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도 좀 담았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ETF랑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 ETF도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한 지 한 2주밖에 안 됐지만 단기적인 수익률도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전기차 2차전지 밸류체인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LIT ETF가 대표적인 전기차 ETF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LIT ETF도 최근 1년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2차전지 섹터는 어떤 형태가 됐건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면, 참고로 2019년까지 자료인데요, 제가 2021년 자료도 있으니까 한번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2019년까지는 중국의 CATL이 계속 성장하면서 26.7%까지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19년 당시에는 파나소닉이 2위였고 LG화학이 3위였는데 지금 2021년 자료를 한번 보면요, CATL이 점유율을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을 제치고 LG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섹터든 간에 이 해당 산업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참고로 LIT ETF도요, 이렇게 CATL을 보유 종목 상위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전기차 2차전지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이 팔란티어 여러분들 많이 또 보유하고 계실 텐데, 이 팔란티어 CEO가 1년 총 보수가 1조 3천억 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토탈 연봉이 될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물론 이 11억 달러에는 주식 보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임기 동안 현금 급여가 한 8만 불 정도밖에 안 됐고 다른 보상액을 합쳐도 200만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연봉이 1달러밖에 안 된다고 하고 뭐 주식 교부도 없다고 하고요. 이런 기업들과 굉장히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요. 최근 1년 영업이익 적자가 12억 6,300만 달러입니다. 최근 1년 회사의 적자가 12억 달러가 넘는데 CEO라는 사람이 11억 달러를 챙겨갔다는 게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고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지만 회사가 12억 달러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데 CEO가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금요일이네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행복한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